안녕하세요. 출전고수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꼭 마스크 착용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수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부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략대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그전에는 제가 핵심적으로 5G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아직 보급률이 3에서 4%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자세한 공급단에 있는 5G하고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경기 민감 섹터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부터 현대차도 전기차라는 그런 타이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그 금속 가격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기에 관련된 생산, 소비, 투자까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특히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계속 개발되는 소식이 전해지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철강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은행주, 관련된 증권주, 이렇게 다양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중국 소비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의 큰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1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IT가 가기 전에, IT가 움직이기 전에 제가 IT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무방에서도 그렇고 여러분께 큰 수익을 또 이렇게 무료로 또 전해드렸던 그 전략과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지금 최근에 개인이 어떻게 보면 증시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큰 유동성을 가지고 증시에 들어오는 상황이고, 내일 고객 예탁급이 50조 원 정도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거래 대금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을 앞서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이 개인의 주도하는 이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개인들이 또 대형주에 많이 들어가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보시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장에 하반기에 주목할 가치주에 대해서 오늘 또 전략을 세워드리고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멀리 보고 어떤 종목은 짧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데 어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고수 송재호 가치 투자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투자하자.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가치 투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여러분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제가 어떤 할인된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개월에 66만 원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무료 2개월 서비스를 더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개월에 66만 원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저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가 아주 낮은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해드린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668-4393 꼭 적어 놓으시고요. 네, 여러분 무이자 행사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투자도 하고 또 배우면서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뭐 보유 종목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교육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매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1668-4393 네, 꼭 적어 놓으시고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설명을 또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로 채팅방에서 평상시에 문자로도 드리지만 매수 매도에 대해 문자로 드리지만 유로 채팅방을 장중에 운영을 합니다. 하상하고 이렇게 텍스트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장중에 문자로 이제 매수 매도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문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예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채팅방에서 또 알려드리고 장 마감하면 영상으로 또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어떤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충분히 바쁘시고 직장인 분들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장중에 참여 못하게 되면 마감 전략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또 제공해 드리니까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과 보유기간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지호 가치투자반에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장중에 영상 전 채팅방에 운영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은 이제 제가 장중에 제가 일단 마감 전략과 함께 해서 그 녹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가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C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인들 PC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에서도 동시에 접속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을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에 계속 같이 리딩을 해드리고요. 일단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녹화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장중에 이제 채팅방이 이렇게 회원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수익 났을 때는 또 회원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해드리고요. 또 시장이 어려울 때는 서로 또 이제 의지하면서 잘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회원분들이 제가 뭐 수익이 났다고 여기다 적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 저 그런 타입도 아니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도 올리기도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올려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또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실시간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아까 보시기처럼 하상을 통해서 어떤 섹터가 가고 어떤 종목이 좀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더해서 증권사 리포트 핵심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또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 공부하는데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2개월에 66만 원인데 4개월에 66만 원인데 이렇게 영상과 이렇게 채팅까지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고퀄리티의 그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포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확한 부분은 그 부분이 어떻게 실제 매매를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확실히 더 정확하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무방에서도 나갔던 종목들, 여러 종목들, 그리고 뭐 실제 같이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7월 달에 오이솔루션 이제 5G 반도체 앞으로 이제 투자 관련해서 비메모리까지 수혜가 되는 LOT 베큐, STI, 뭐 테스, KMW 그런 종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함께 했던 종목도 보게 되면 어때요? 유니셈, 사막 콘덴서, 뭐 SF 반도체 지금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의 흐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 종목 신흥 SEC, PNG 솔루션, 후성, 우리산업 이렇게 뭐 KMW, 서울 반도체 이렇게 쭉 있죠. 하이비전, 뭐 한국콜마, 뭐 현대차,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을 딱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으로 같이 했던 종목들이고 두 자릿수의 수익이 올라갔던 흐름이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이미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흐름을 하나씩 보게 되면 뭐 이오 테크니스도 제가 뭐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죠. 내가 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은 장비단, 뭐, 반도체, 뭐 후공정, 전공정,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종목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떠서 바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유니셈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유니셈 같은 이제 제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니까 이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확대해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실제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 정확하게 뭐 그 전에 봤던 분들은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부분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날 여러분들께 어때요?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가치 투자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포트로 말씀드렸죠. 단기, 스윙, 중기.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성, 이제 단기 플러스 스윙으로 대응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이날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바로 그날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런 날 매수를 해서 하루, 이틀, 3, 4, 5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온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스윙 매매 성격도 있고 단기 매매 성격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짧게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짧게 매매를 하는 거고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신흥 SEC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어때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 구간에 드렸더니 이제 뭐 이제 어때요? 하루, 이틀, 3일 좀 지나니까 그 이후에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상승 이어지죠. 이게 이제 스윙 매매죠. 스윙 하루에 팔지 않고 그대로 극대화해 나가는 그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의 흐름을 드리고요. 이 구간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 구간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함께 했던 분들이 살짝 조정이 나오니까 계속 궁금해 하시고 살짝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당일날 다 한꺼번에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살짝 밀렸다고 계속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괜찮냐고, 이상 없냐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폭이 살짝 이렇게 조정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시장에 이제 처음 이제 초보자분들도 상당히 많긴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 이렇게 스윙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장기 이제 중기 매매, 아니, 장기는 아니고 중기 매매할 때는 이제 목표가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죠. 네. 그 경우는 이제 바닥에 있는 바닥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사이클에 우리나라 이제 그 제조업 같은 사이클 산업이 많잖아요. 대부분 투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이제 사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기 관점에서 사놓으면서 이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제 펼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그 매매했던 이 종목이고요. 이제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구간에서 어때요? 이 구간에서 예, 뭐 1차 이렇게 이제 매수 자리가 나왔죠. 매수 자리 나왔는데 다음번에 이 자리에서 이제 어, 네, 매수 자리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한 3, 하루 이틀 3, 4, 5일째 된 날부터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약간 기다림이 필요하죠. 한번 이제 가게 되면 바로 가는 종목 사게 되면 많은 분들 못 따라 사죠.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너무 급등하니까. 근데 그런 종목보다는 저희 이제 가치 투자반 같은 경우 스타일은 이런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좀 눌려 있을 때 조금씩 여유 있게 사서 기다리게 되면 뭐 이렇게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가는 종목도 만날 수가 있고 짧게 만나는 그런 종목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 수익 매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힘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한 달 이상 가지고 가는 전략도 맞겠고요. 네, 그래서 일때는 좀 더 뭐 보름이든지 여기서 끊어칠 때는 이제 보름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하는 어떤 추세전환 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교육을 그 지난번에는 이제 지금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캔들 관련해서 이번에 17일 날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1차 교육 때도 지금 이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곡점과 이 하단에서 왜 매수 자리가 나왔는지 이 자리가 매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좀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제 매매 스타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실제 매매를 했고 수익이 났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증인이 있을 거예요. 어제 또그 무방을 통해서 또 오신 분들이 또 멋진 종목을 달라고 수익을 너무 많이 또 나오니까 상당히 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실적으로 이제 매매했던 내용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매매를 통해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짧게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14% 정도 이런 수익을 거두고 아까처럼 좀 더 길게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단위가 앞에 2자, 3자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이렇게 파동을 이어갈 때 이렇게 사고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그래서 한 종목을 이렇게 파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넥신을 보게 되면 한번 급등했을 때 두 번을 통해 매매를 통해서 30%대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총 60을 %의 어떤 수익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 그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 20%, 어떤 종목 이제 10몇 퍼센트 손실도 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시장 흐름에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가능한 한 손실 뭐 시장에 큰 갔던 이번처럼 옵션 만기일 때문에 흔들려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 왜곡된 현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어떤 손실이 최소화하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했던 내역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네, 이번에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육 4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강을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하지만 이번에 들어오신 분도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해놨거든요. 네, 중간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이렇게 번개 교육도 해서 함께 해드렸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본교육 1강에 대해서 1시간 20분 했고요. 번개 강의로 1차, 2차 중간에 끼워서 1시간씩 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 1대1 상담을 해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제 특징적으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거 배우려고 오신 분도 계세요. 실적으로 배우려고 오신 분도 계시는 것처럼 제가 실전에 하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17일은 이제 캔들의 비밀입니다. 네, 캔들의 비밀인데 제가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그 증권 교육했던 영상을 제가 한번 심어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네, 짧게 모르신 분도 계셔서 기초 강의도 해드리고 이제 실전 매매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도 진행합니다. 네, 잠깐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짝짝짝 끊겨서, 네, 제가, 그래서 뭐, 맥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녹화 영상도, 진행을 해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녹화 영상이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여기 앱이고요. 네, 주식창 앱에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주식창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방이 뜨게 되고요. 통제를 누르시고 이게 교육방송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뜹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조회수가 620개죠. 네, 지금 보니까 더 많이 클릭하셨는데 이만큼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지금 이제 조회수가 620개면 많이 다시 복습을 했다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함께 못하신 분도 오셔서 녹화 영상 보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시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죠. 시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장중에 이제 제가 리딩을 하니까 이제 종목들도 다른 종목들 막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종목 보면 제가 여기 시젠이 지금 캔들상에 지금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이제 1차의 매매에서 추세 매매로도 대응할 수 있었어요. 추세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벗어난 시점이 딱 나왔고요. 매도 신호가 캔들에 대해서도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17일 하니까
예,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으로 어때요? 30만 원대 분할 매도 하셨으면 지금 20여 원에 어때요? 들고 있지 않겠죠? 예,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우리나라 좀 증가했다지만 그렇게 대폭 증가한 모습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진정된 사망자 수는 좀 불안한데 일단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 들고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추세 전환 신호가 여기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중에도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제 교육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저의 네, 고수 송재호 가치 투자반에 대해서 한번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68-4393 네, 여러분들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전략을 잠깐 세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듯이 일단은 이제 주별 이제 미국에 이제 실업수당 이제 고갈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죠. 네, 그래서 기한이 어느 정도 이제 넘어버려서 이제 좀 시장이 흔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죠. 7만 명대까지 갔다가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자 수가 좀 약간 증가 추세를 가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번 계속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유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은 좀 A주시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은 일단은 이제 아직 이제 대선용으로 지금 이제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경제 문제로는 아직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경제 문제로 가게 되면 지금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지금 대선도 있는데 좀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근데 엄포용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1차 협상에 대해서 잘 지금 중국도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계속 사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약간 이제 아까는 이제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뭐 공동 기금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뭐 정책적으로 나왔으니까 어떤 이제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 소식 임상 3상 뭐 소식 계속 나오죠. 모더나 관련 이야기 나오고 러시아에서 백신 임상 상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백신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에 풀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계속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 계속 말씀드렸죠.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진단 쪽 그리고 치료제 이쪽이 약발이 떨어진다.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 섹터 바닥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주도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죠. 나왔었고 또 이제 최근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막판에 제가 또 전략을 했던 5G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이 방향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개인들의 어떤 강한 수급과 어떤 애군과 기관의 이제 편식된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성장의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지금 순환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경기 민감, 소비, 유통, 전통 산업이 강세고 거기에 개인들이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수급이 코스피가 강세 흐름에 있고요. 이런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물가,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어떤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 구간까지 딱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미국 의회에서 나와야지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이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미국의 사망자 수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추가 그 부양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업 수당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갭이 틀리잖아요, 서로. 네, 공화당은 1조 달러, 네, 민주당은 3조 4천 달러를 공급하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중간급에서 좀 진행할 것 같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고 취업률이 올라가기 원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많이 줘서 좀 민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입장이 그 대선 쪽에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의 그 자금이 계속 고객 위탁금이 50조 원이고 신용잔고가 15조 6천억 정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개인들이 그 전에 일주일 사이에 전기차 그리고 이제 5G에 상당히 쏠려서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경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이런 추경 매수 흐름은 일단은 대형주로 옮겨간 상황인데 시장에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움직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좀 유동성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일단 너무 성장주에 지금 1차적으로 올라가는 점은 좀 부담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5G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일단 2분기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왔죠, 다들. 그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했잖아요, 2분기. 상당히 안 좋게 관련돼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압축해서 그 성장주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진단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코로나 그런 부분이 둔화되면 좀 약발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등 시마다 좀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압축해 갔으면 좋겠어요. 압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 따라서 이제 가치주 성격, 지금 현재, 미국 국채금리까지 좀 반등하고, 경제활동, 경제지표 좋아진다고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제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이, 철강, 뭐, 포스코라든 현대제철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가는 그런 가정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좋아지니까 어떤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단계별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치주 성격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중소형주 단에서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섹터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바닥권에 있는 뭐 화장품부터 쭉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쭉 추세 타고 가는 흐름이고요. 뭐 다음 주 흐름은 잠깐 그 주요 그 일정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7월 FOMC 통화정책 회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졌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게 되면 국내 제조업 관련해서 이제 12월 21일 날 또 이제 20일치 또 수출도 나오죠. 그러면 제조업 지수가 좋으면 우리나라 또 수출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신호거든요.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IT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월 또 수출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나오게 되면 자동차 관련해서도 또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지금 녹화가 이제 제가 이제 주말 저녁에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주중 흐름은 좀 이런 경제 지표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금리가 이제 그 국채 금리 미국의 이제 까만 선이 미국 국채 금리인데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어요. 최근에 가치주가 올라온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재, 여행, 항공, 뭐 우주 항공 그런 관련된 산업재 섹터, 그런 여행, 항공 그런 관련주, 은행주, 그런 금융주 단이 반등을 했었죠. 미국도.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간은 거의 미국 시장하고 좀 동조화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런 종목들이 가치주 성격인 종목이 나스닥보다 다우에 있죠. 다우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 여력을 보니까 금리하고 많이 좀 연동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중 흐름에서 본다면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강했던 흐름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최근에 이제 백신 이야기가 나왔었고 백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반등하는 것은 특징적이다 부분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죠. 백신. 그리고 거기다 경제활동 그 재개 기대감까지 올라오면서 반등이 금리 반등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어떤 큰 추세로 보기보다는 순환적인 흐름, 이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좀 어떤 이제 짧은 기간의 움직임으로 일단은 많이 판단하는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회복되면 이렇게 조금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에 보듯이 뭐 확진자 수에 대해서 글로벌 확진자 수하고 이제 미국 확진자 수가 한번 가파르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좀 둔화되는 흐름이 좀 연출되고 있어서 경제활동 기대감이 또 이렇게 가치주, 그동안 피해주 너무 안 좋죠. 뭐 카지노도 안 좋고 지금 신라 호텔 신라 실적 보게 되면 벽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감이죠. 바닥 짚고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기 민감, 뭐 가치주 이렇게 지금 최근 올라오지만 아마 좀 지나서는 또 새로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갈까에 대해서는 또 추후 흐름을 또 짜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짧게 움직이는 그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그 흐름을 타고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송지호 가치투자면 오시면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계속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그 소외주의 그 빠른 순환매 패턴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뭐 강하게 SK 이노베이션, LG약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소외주 흐름이 순환 빨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6월 초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저번에 제가 공개 방송 할 때도 그 전에 그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보듯이 코스피의 그 가열권에 진입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한 16% 정도. 그래서 6월 달 때도 한번 가열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열이 진정되는 그런 과정이 당연히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하고 좀 비슷하게 한다. 지금 6월달 흐름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빠른 소외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6월달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에서도 이렇게 그 6월달에 한번 가열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가열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의 유동성이 그 상당히 이쪽으로 좀 그 쏠리면서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지금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도 여기에 보게 되면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원래 개인들은 어떤 그 중소형주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8월달 이 주중에서 보게 되면 진한 이 그 파란색 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역전 현상 51%를 넘어갔어요. 51%를 넘어가는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만큼 큰 손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시장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대형주단 흐름이 이렇게 비교해서 표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그 비중이 그전에는 이제 어떤 소형주, 대형주 비교해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60, 그 대형주가 40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코스피 내에서도 어떤 그 비중이 그 주체적 매매 비중을 보게 되면 개인이 어때요? 연초에는 29%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62%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거의 개인들의 주도 그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쭉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개인들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올라온 거죠. 거의 애국가 기관의 비중이 아주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좀 정체되어 있죠. 지금 상당히 90%대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전에는 3월달, 4월달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주도했다면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좀 정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좋게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단기 가열권에 보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좀 쉬어갈 수 있겠다. 단기 가열에 대한 이런 해소 구간이 당연히 필요하죠. 시장에서는 단기 가열이 있으면 이 해소 구간이 나와야지 결국 다음에 또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해소 과정을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이제 옆에서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대응을 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하시려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해소 구간이 있다는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장을 일단 좋게 보시되 이제 어떤 가격적인 반응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급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지금 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이제 금요일 날 한번 이제 반등했죠. 근데 중국 그 양재츠 애교 담당 이제 정치 국원이 이제 이번 방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연내 방문에 대해서 이제 협상 가능성 때문에 이제 중국 소비 집단에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일단은 단기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된 종목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긴 했지만 아마 재료 면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제 한번 잠깐만 언급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부터 볼까요? 이 추세가 쭉 그어놓고 이거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추세를 하단은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단에 이렇게 그어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딱 걸친 거죠. 그래서 파동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이 타고 가다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번 가파르게 갔다가 6월달로 비슷하죠. 이때 6월달 흐름에 한번 강하게 가열을 보였다가 이런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가격적인 조정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로 이 종목이 여기서 뭐 다시 돌아서서 만기일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또 MSCI 뭐 리뷰 관련해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종목이 다시 이렇게 뚫고 가면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힘이 없고 흘러내린다면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적어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타고 가려면, 이 벗어나면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확한 추세 이 구간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추세에 이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타고 가는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21선은 살짝 아래쪽에 있는 상황인데 21선이 이제 824 정도 되죠. 그래서 820 정도 되나요? 네,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구간을 타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타고 갈, 이 아래쪽 빨간 선에 대해서 타고 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추세에 벗어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에서 코스닥을 보게 되면 이런 CJ인 종목이 이렇게 무너지고 알테오젠, 뭐 HLB 뭐 한번 급등했다 밀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 수혜주였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에는 코로나 수혜주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CJ인이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이렇게 그 백신 소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경제 활동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피해주들은 올라오고 수혜주들은 이제 조정의 빌미가 돼서 당연히 코스닥이 조정에 이제 어떤 흐름을 탔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형주 단위 내려가고 최근에 수요일부터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좀 애곡된 흐름을 보였어요. 좀 애국인들 보니까 뭐 인버스 사놓고 목요일 날 막판에 그거 그 다음날 때리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여기 보기에는 또 선물을 또 사놓고요. 일단은 이제 약간 장난하는 어떤 그 만기일에, 왜냐면 워낙 이제 그 만기일 때 시장이 너무 쏠려서 가니까, 쏠려서 갔잖아요. 개인들의 너무 쏠려서 가니까 방향을 상승으로 다 배팅을 개인들이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애국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이 현물 쪽에서도 쭉 올려놨고 선물에서도 상당히 이쪽에다가 배팅을 해놓으니까 어때요? 반대로 때리게 되면 수익을 이게 어떻게 파생 시장에서 상당히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어떤 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준 거죠, 개인들이. 일단 이쪽에서.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집중해서 때리기 때문에 개인 그 애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노출되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좀 애곡 형상이 수, 목, 금 시장에 있었고요. 목요일 날 아무리 없으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후폭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대로 옵션 만기일이 이렇게 좀 무섭다는 것을 한번 제대로 보여준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 부분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는 그 흔들림에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런 종목들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또 재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른 종목도 가니까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코스닥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이제 전략상 이제 시장 흐름이 일단은 가치주도 가고 있고 어떤 한번 움직였던 이제
성장주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 흐름에 있고, 그래서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먼저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종목군까지 해서 어떤 가치주 성격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 반,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해서 반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첫 종목은 이제 KT고요. 일단은 이제 5G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가입자 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그 이유가 뭐 단말기 관련 수익은 좀 개선되는 흐름이었지만 이제 수익 면이 좋았지만 매출 면에서는 좀 감소해서 단말기 관련해서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분기 대비 3배에 가까운 무선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순증.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IPTV가 증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TV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하고 이제 IPTV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해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뭐 어떤 서비스는 빨리 해지하더라도 이런 인터넷과 뭐 이런 IPTV 가입하게 되면 계속 쓰잖아요. 저희도 한 10년 넘게 쓰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어떤 성장 기반이 확보되는 거죠. 바닥에서 계속 캐시카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 간에 이제 5G나 통신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B2C 거래도 있겠지만 B2B 거래도 있잖아요. 기업들하고 통신망 어떤 서비스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플랫폼 사업이 점차 지금 이제 비중이 10%대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KT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넷플릭스 어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넷플릭스 방송 컨텐츠를 강화를 했어요. 요즘 이제 한국 컨텐츠 넷플릭스가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볼거리가 많잖아요. 애국 시리즈도 상당히 재밌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강화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뭐 자회사의 스카이라이프 관련해서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로 가는데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회사 관련해서도 스카이라이프 통해서 계속적인 보면 이제 홍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도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일단 KT 그동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KT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아시는 그 기업이죠. 일단은 이제 KT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바꿔 나가는 그 타이밍으로 일단은 다시 다시 한번 예전처럼 한번 이제 그 전에 한번 좋았을 때 있었죠. 쭉 보게 되면 이제 아마 그때가 그 4G로 넘어가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해수기로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너무 이제 추세의 어떤 주도주 성격으로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 일단 가치주 성격으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KT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인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기가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절대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크게 했네요. 잠깐만요. 전략을 세워드리면 두 가지 전략이죠. 나는 그냥 중기적 관점을 대응하신다 그러면 이 60일선을 어떤 리스크 관리 이 하단 이 녹색 파란색 선과 21선 자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단기적 관점을 본다면 이 5일선 지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 뭐 5일선 지지받고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면 상당히 다시 가겠다는 뜻이고 이 종목이 5일선을 지지 못하면 좀 더 눌림목 주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 분은 5일선 체크, 이동 평균선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흐름에서 올라가 준다면은 아마 좀 더 이제 어떤 익절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수준에서 가격을 정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추세에서 밀린 자리가 타고 가다 밀린 자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2만 한 7,000원, 8,000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어떤 이제 짧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대응한다 그러면 27,000원 사이, 8,000원 사이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신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이쪽에 만약에 강하게 간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큰 흐름에서는 이제 이쪽까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 관점에 보게 되면 7,000원과 8,000원 사이에 짧고 치고 나올 수 있는 일단 구간으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흐름을 한번 더 지켜보시고요. 강하게 올라가면 막 거래가 강하게 나왔다. 몇백만 주가 실리면서 계속 간다 그러면 더 높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비슷한 거래량을 통해서 28,000원까지 간다면 일단은 뭐 짧게 대응하는 단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페너션이고요. 2분기 실적도 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어떤 교육도 많이 끊기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3분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영업이익도 한 11% 정도 증가할 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BDI 지수도 한번 제가 BDI 지수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DI 지수도 이제 빠지지 않는 흐름이에요. 올라왔고요. BDI 지수가 코로나 때문에 500이 깨졌다가 지금 2000 근처까지 갔다가 좀 조정이 났다 지금 1500 사이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상하고 또 상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전년에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와서 한번 부각받았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1500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쉽게 빠져 있지 않고 약간 이제 안정적인 구간에 있다는 점에서 발틱 운임지수에서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박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실어주고 운임료를 받는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 BDI 지수 같은 게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1분기 대비 2분기 대비해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장기 계약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사업이고요. 2분기 때 배가 한 209척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220에서 230척 정도가 운영되니까 좀 더 이제 좋아지겠죠. 배 운영 대수가 더 증가되는 점에서 앞으로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재복구 인프라 투자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홍수 때문에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죠. 비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이제 철 소유가 많겠죠. 철 수요가 많으면 배를 통해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시 좀 이익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페노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 3,000원 아래쪽에서는 이제 3,500원 이에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잠깐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매하시면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니까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이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면 쭉 타고 가면 이런 식으로 쭉 타고 가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월요일 날 이 5일선을 지키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이 조정 구간에서 한번 또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분할해서 대응한다고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부분에서 지켜낸다면 일부씩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 매수해서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5일선을 이 5일선 팩에서 깨고 내려오면 이때는 좀 분할 매도를 해서 좀 채워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팁을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 BDI 지수도 저점을 찍고 500에서 2000 찍고 지금 이제 1500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4,500원 선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 이전의 움직임이 한 4,500원 이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절대 적어도 한 21선과 가격대 봤을 때는 이제 60선인데 60선이 3,700원, 21선은 3,600원이에요. 3,600원 사이에 있는 21선의 어떤 흐름이 이제 어떤 리스크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요. 5일선을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5일선만 딱 이 선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기준을 통해서 리스크를 하단은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분 매매 형태에 따라 단기 하시는지 중기인지 그 패턴을 가지고 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는 이 5일선을 일단 보시고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21선의 어떤 지지 라인의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럴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미국 시장이 이제 월요일 날 열리죠. 그래서 열렸는데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5일선 지지 여부를 보시고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일단 또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아래쪽 이쪽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일단 이제 그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해서 하락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제 한입 그리고 비상선 부분 개선 효과로 인해서 6분기 연속 이제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번 이제 해노점도 한번 실적 흐름을 볼까요? 네. 네, 반기 보고서고요. 쭉 보시게 되면 매출 어려운 그 2분기 그 상황에서도 매출이 전년에 6,325억인데 이번에는 6,834억 잘했죠. 영업이익도 504억 작년에 504억인데 이번에 642억이니까 잘 나왔죠. 그러면 또 3분기 때도 좋아진대요. 그러면 더 기대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그 가치주 성격에 이제 관련해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흐름을 한번 관련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 일단 코로나 2분기 때 영향 다 받는 거 아시죠? 기업들이 오늘 뭐 그 실적 발표 쭉 다 보는데 적자 기업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매출 비슷하게 나왔고 영업이익은 더 잘 나왔어요. 작년에 554억인데 이번에 929억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그 조선하고 여기 보신 것처럼 조선 해양 쪽에서 그리고 상선 해양 설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LNG 하반기에는 LNG, LPG 대형 컨테이너에서 수주 차별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적으로 그 수주 나온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수주가 지금 공시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나온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공시 흐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흐름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단일 공급 계획 그 체결된 그 공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면 8월 13일에도 일단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제 LNG 관련해서 두 척 수주가 있었습니다. 예, 두 척 수주를 4,418억에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그 배 수주한 거 나오고 7월 30일 날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예, 이건 4,456억짜리 두 척, 또 여기도 두 척, 예. 예, 여기도 한 척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 수주 공시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수주가 예정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수주의 기대감이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실적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기 매출도 잘 나왔지, 수주도 들어오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파동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치고 가더라도 일단은 이제 그냥 전략상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성장률과 시원히 같이 주고간다 했을 때는 이런 종목이 뭐 일단은 그 전에 흐름 보면 대세 뭐 상승해가지고 갈 수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 흐름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권에서 11만원 근처, 그래서 11만원 근처를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대한 흐름에서 리스크 관리하면 이 아래쪽 하단, 최근에 이제 뭐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9만원 선을 리스크로 봐야 되겠죠. 보시되 전략도 중요하죠. 최근에 이 8만 5천원 선에서는 지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9만원 선 이탈했다, 시장이 어떻든 뭐 충격이 있었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 내려오게 되면 이때 지지하는 흐름을 보고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올라오게 되면 11만 선원을 보고 목표가로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네, 포스코.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도 포스코를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철광석 관련해서 좀 수요가 지금 중국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 생산량도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국의 어떤 관련된 경제지표 생산 쪽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어떤 그 설비 투자 쪽, 그리고 생산, 소비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소비 자동차 업황 회복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철이 들어가잖아요. 철이 들어간 그 흐름이기 때문에 하반기 개선세가 일단 이어질 걸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포스코 기업은 자회사들의 그 실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긴 했지만, 다른 일단 피해받은 그런 기업들에 보게 되면 일단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전방 시장 회복에 따라서 판매 가격과 원가가 이루어진다면 또 이익 개선세가 높을 것 같고, 이회사 같은 경우도 배당 성향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주주 친화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흐름이 이제 어떤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서 추세를 이제 돌리면서 흐름 60일선과 21선이 이 방향으로 돌리면서 추세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고점 부분이 있지만 추세를 돌려나간다는 점에서 많이 조정이 나와도 21선을 중요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은 21선에 올라오는 가격대를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조정 나왔을 땐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리스크 관리의 가격대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24만 원대에 갔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근처의 흐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짧게 잡은 23만 원, 24만 원 짧게 잡는다 그러면 그 구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번에도 제가 그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도 후공정 이제 OLED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상당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관련된 뭐 핵심 장비단에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번에서는 이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에 이제 증착 장비 관련해서 이제 원익 IPS는 이제 어떻게 보면 IT 대장주로서의 흐름은 어떻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탄력적으로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일단 테스라는 기업 그리고 유진테크는 진짜 요즘 잘 가고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연관이 많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좀 그 전에 한번 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삼성의 수주를 못 받고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받고 있는데 일단 테스도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오 테크니스는 여러 군데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후공정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후공정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전공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정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드리는 거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테스 종목이 한번 그 비메모리 쪽 관련해서 그 새로운 삼성 그 장비에 등록하면서 앞으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한번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2분기 실적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 회사는 2분기 실적은 이제 잘 나올 거라는 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헬스의 그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매출액은 768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죠. 516억이었는데 일단 시장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이 137억,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더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한번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 테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 구간에서 22,000원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뭐 한 2주일 기다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시 그 시장 흐름이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어떤 타이밍이 제자리 왔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조정을 이용한 그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영역권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이제 하반기 실적도 이제 기대되고 있는 예상치 뭐 워낙 이제 3반기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보면 하반기는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낸드 쪽은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의 낸드 웨이퍼 생산률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내년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평택 2기, SK 하이닉스 이 하이닉스까지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M16 신규 라인에 대해서 메모리 투자 증설이 좀 예정보다는 더 좀 증액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니에서 그동안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기계에는 하드디스크를 넣었는데 앞으로는 그 SSD 그 낸드 쪽을 그 관련된 메모리를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SD가 작은 용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하나씩 넣게 되면 그 전에 한 1기가 1테라를 넣었다면 이제는 그 예상하기를 한 900 기가대의 그 낸드를 추가하게 되면 전체 낸드 시장의 그 수요가 한 5% 정도 증가가 되는 그 효과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뭐 당연히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증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증설하게 되면 이런 테스 기업에는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테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관련해서 건식 식각 장비에 앞으로 좀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구간에서 아래쪽에서 좀 매수 영역권이고요. 이 종목은 그 전에 한번 강하게 그 매수했을 때는 그 수주가 많이 받을 때는 4만 5천 원까지 4만 3천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지만 좀 더 뭐 짧게 보신 분이라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2만 8천 원 선은 봐도 되겠고요. 보셔도 되겠지만 뭐 길게 보면 추가적으로 3만 원대를 보고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다음에도 또 이제 여러분께 공개 방송 통해서 또 소개할 때 또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올라가면 일단은 28,000원대에서 일단은 일단 이제 목표 가격을 보시고 나중에 또 보게 되면 중기적 관점에서 또 여러분 또 만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패널 그 이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기업을 말씀드리면 ICD고요. ICD는 이제 하반기 그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항에 이제 그 들어간 장비단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이 7월달에 재개됐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출 인식이 되면 3분기 때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고요. 하반기에 중국 BOE 같은 다른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신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부각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ICD 보시면 1차 일단 호시적이 나와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 구간인데요. 이 아래쪽에서는 좀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21선이 지금 15,800원대에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5일선을 타고 갈 경우에는 밀리지 않으면 5일선을 어떤 가지고 어떤 기준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 올랐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 선을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네, 736억. 작년 대비 엄청 커졌죠. 영업이익도 156억. 작년 적자였는데 잘 나왔죠. 네, 다음은 이제 일지 머티리얼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실적은 나왔어요. 실적 나왔는데 일단은 그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가동을 중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흐름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 개선되는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매출은 이제 컨센서스를 그 이제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그래도 더 안정적으로 좀 나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 그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좀 그 이동 제한을 하면서 공장이 좀 쉬었던 점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매출은 작년보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공장이 쉬면서 그런 이유 있었지만 영업이익은 이번에 144억 정도.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한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점은 영향이 있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좀 그래도 10%대의 그 이익을 다른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앞으로 이제 그 말레이시아 캐파 증설이 그 뭐 예상보다 1만 톤이 더 많은 2만 톤이 예정되어 있고요. 3분기에 이제 가동이 이제 되면서 가동률이 이제 40% 연말에는 이제 70%까지 이어지면 좀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헝가리 내에 관련된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1만 톤 또 신규 증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기대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캐파 증설하는 부분 내년에 또 매출이 확대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요 5년간 또 대규모 공급 계약도 있었던 점,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그 말레이시아에 그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가 그 어떤 비용의 11% 차지하고 전력이 15% 차지하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하고 전력 대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니까 좀 이익 개선세에 상당히 좀 개선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보다는 이제 원래는 좀 이제 약간 낮춰서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하반기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한 800 몇십억 정도 더 성장할 걸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영업이익이나 그 매출 면에서 상당히 공장 증설하는 부분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주가는 좀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상황에서는 21선의 가격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지금 그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6만 원 선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추세의 흐름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때 18년도하고 이때하고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하고 이때 그 어떤 구조로 보게 되면 상당히 더 다르죠. 증손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수주도 많이 이렇게 받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공개 방송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한 6만 원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가게 되면 6만 5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이런 게 바로바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대응을 못 하시니까 올라오면 한 일정 부분에서는 익절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이제 파트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고 예, 예,
관심 있게 이런 종목들은 하단에서 21선 체크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종목이니까, 이 종목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제 멀티 카메라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중저가 폰에도 중기능이 더 들어가면서 단가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전략적으로 스마트폰을 판매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제 그 중저가 A 시리즈에도 이제 트리플 카메라 들어가면 카메라가 여러 개 모듈이 들어간다는 점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어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14,000원대의 큰 3,500원 사이의 4,000원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21선 지지 여부를 보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전기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렸고, 아직 이제 침투율이 3에서 4%다. 그래서 지금 5G는 좀 올라서 쉬어가는데요. 나중에 다시 관심을 받아야겠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네, 바이오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죠. 코로나에서 R&D로 보시라고 말씀드려서 오스코텍도 알려드렸고, 이제 아까 파트론 나와 있네요. 순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공매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시젠 같은 종목들, 랩지노믹스 그런 종목들은 한번 꺾일 수가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코로나 R&D 관련해서 이제 오스코텍 계속 체크를 해드렸죠. 오스코텍 봐야 된다. 매드팩토 이야기해드렸고, 뭐 중간에 정군당도 올라오고 ABL 바이오 올라가고 있고요. 한월 바이오 파마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 작업에 있는 흐름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R&D 관련 앞으로 학회가 있으니까 코로나 관련주는 조정 나오면서 같이 조정받지만 R&D 관련 종목에 있어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스코텍 같은 이제 매드팩토는 1차 상승해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오스코텍은 저도 알려드리고 한 20%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매매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이제 또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경을 쓰고 PPT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됐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66만원 2개월 무료 2개월 더해서 해드리니까 17일 날 가입하셔서 17일 날 교육할 때 제가 문자 넣어드리고 푸시를 하거든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했던 종목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제가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료 서비스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또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주시고 1668-4393 전화 거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